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가가 올라서 신나는 노래 하나 골랐습니다. 채팅에, 그죠? 어제는 방송이 없었나? 녹화 영상 올라왔냐? 라고 했는데, 방송이 없을 리가 있는데 했죠. 어제도 변함없이 꼬박꼬박 라이브는 잘 했고요. 그죠? 어제 했죠.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 이상현 날자님, 지각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지각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하여간, 어제 했어요. 했는데, 여기, 그 에어클래스는 라이브는 그냥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라이브를 끝나고 나서, 이게 녹화 영상을 올라갈 때는, 바로 유튜브처럼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영상을 뭔가 이게 인코딩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요. 다른 영상의 포맷으로 바꿔요. 인코딩 해가지고 서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녹화를 내려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경주 갔다 오면서 경주 갔다 오면서 강의를 라이브를 못했으니까 녹화로 하겠다 해가지고 경주에서 연락에 강의실 구석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노트북 가지고 영상을 얼른 만들어가지고 그걸 올렸잖아. 그죠? 근데 올렸는데, 정작 그 영상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구석에서 노트북까지 들고 내려가서 고생해서 비 오는 날 고생했던 보람이 없어질 뻔 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영상은 분명히 했는데 인코딩 과정에서 뭔가 시스템에서 에러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에 담당자님하고 전화를 해 알아보니까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서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올려준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제가 전화를 드리고 나서 저는 사실 모르겠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 그거로 Q&A로 영상 안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쪽 에어클래스 쪽에다 알아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다시 어제 녹화 영상이 올라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혹시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Q&A도 올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은 미리 말씀드리니까 영상이 안 올라와 있을 때는 에어클래스의 소비자 담당 고객 서비스 쪽에도 먼저 전화하시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종 이게 시스템이 뭔가 좀 이렇게 에러, 아무래도 컴퓨터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상현 날짜는 제 티셔츠 보고 계속 젊어 보인다 하셔가지고 지금 악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줄무늬 있는 걸로. 예.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나 있으면은 젊은 애들이 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예. 후행 스팬 이야기는 로빈님 후행 스팬 이야기는 제가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시장 이야기하고 후행 스팬에 관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전반적인 시장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소위 켈리 공식이라는 겁니다. 켈리 공식. 네? 켈리 공식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공식 여러분들 공식이라면 지긋지긋하다 하거나 할 때도 공식 못 외웠는데 무슨 주식한테 공식이냐라고 합니다만은 이 재밌는 공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매수는 매수로 돼. 정찰병 보내는 매수. 그죠? 정찰병 보내는 매수. 아직까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기지 못했을 때. 그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매수하는 건 좋은데 정찰병만 보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찰병 보내라는 이유 뭐냐? 왜?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당장 주가가 확실하게 확률 좀 낮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찰 매수만 보내라. 한 10%만 사라. 라고 했는데 이런 관련해서 도대체 얼마나 투자 비중을 늘리느냐 어떻게 되느냐
확률에 따라서 얼마나 투자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 바로 켈리 공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켈리 공식,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켈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1956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곧 켈리 공식 쪽을 잠깐만 이야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way 시장은 뭐 예상대로 그죠? 볼도 올랐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주장으로 봐서는 이제 기준선 돌파, 기준선이 1차 목표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이제 어디까지? 구름까지 갈 거다. 2차 목표가 갈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몰라. DK 돼요. DK. I don't know.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소한 어디까지? 뭐 구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죠? 구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고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좀 밀렸고요. 사실은 제가 달러의 원화 환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유로에 그죠? 22 정책 회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22 정책 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 어제 열린 걸 맞아요. 근데 이놈의 22 정책 회의가 이틀 열리네. 2일간.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이 유로의 금리가 결정이 되죠. 그죠? 현재 유로의 금리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0.5%입니다. 정책금리가,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이제 기준금리란 말은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 사이에 부과되는 금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통상 시중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 유럽의 은행이 중앙은행의 ECB에 달러 유로를 예금하면 소위 예금했으니까 중앙은행이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어디 있습니까? 고객의 돈은 시중은행에 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돈은 시중은행으로 가 있고, 유로. 그럼 이 돈은 시중은행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중앙은행에다가 ECB에다가 예금을 맡겨 놓습니다. 이런데 중앙은행이 ECB가 이 돈을 받으면서 이자를 얼마 주느냐? 이자를 안 주고 대신에 수수료로 0.5%를 깝니다. 이자를 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맡기면 나중에 찾을 때는 100억 유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99억 5천만 원만 찾는다는 이야기죠. 99억 5천만 유로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까요.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도로 깝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BNP 파리바라든지 그죠?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든지, 로얄 스코틀랜드는 유로은행이 아니구나. BNP 파리바나, 소시ete 제네랄이라든지, 그죠? 이런 은행들이, 도이치뱅크라든지, 이런 독일계 또는 프랑스계, 유럽의 은행들이 ECB 중앙은행에다가 유로를 맡기면은, 그럼 이자를 까니까, 손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럼 예금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말하는 것은, 이 돈은 지폐라는 개념은 그 돈이 아니에요. 돈은 어디 있나? 통장에. 그죠? 돈은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 개념으로, 그죠? 어카운트 개념으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요새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돈은 지갑이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있죠. 여러분들 지갑에는 돈 없어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통장에서 나가요. 카드 쓰면은 나가고, 여기거든 들어가고, 통장에 왔다 갔다 하잖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에 통장은 어디 있느냐? 중앙은행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결국은 어차피 이거는 걔들이 현찰로 가질 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를 주기는커녕 이자를 까요. 왜 까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 맡기지 마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야, 시중은행 그동안 우리 가지지 말고 다른 데다가 대출 줘라. 투자해라. 라는 이유로 돈을 풀기 위해서 시중 유로 ECB가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BNP 파리바 또는 소시ete 제너럴 은행 또는 도이치뱅크 이런 은행들에 대한 지급준비금 이자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이 기준금리를 지금의 기준금리가 0.5%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 이자를 까는데 이걸 갖다가 올려가지고 제로로 할 거다. 이게 이제 오늘 22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돈 가지고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고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돈을 어디가 투자를 하든지 그죠? 대출을 해두든지 돈을 풀어라 했는데 이제는 그래 오케이 예 제로 그러면 최소한 손해는 아니지 않냐. 이자 주지 않더라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를 과연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를 안 줄 테니까 돈을 투자하고 풀어라 하는 전략에서 금리를 제로로 만드는 이야기는 그래 투자 안 해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제 굳이 대출 안 해도 괜찮아. 소위 말해서 금융 완화 정책에서 한 발 후퇴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게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그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다시 제로 금리로 바뀌는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건데 과연 ECB가 이걸 할 수 있겠냐? 0.5%나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시장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금고 사용료입니다. 금고 사용료. 마이너스 0.5% 금고 사용료인데 이걸 과연 올릴 수 있겠냐? 라는 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ECB가 한 번도 금리를 0.25% 이상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ECB 유럽 입장에서는 0.5%를 올린 것이야말로 그게 뭡니까? 빅 스텝이에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미국은 나라가 하나고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하나인데 ECB에 붙어있던 나라는 유로를 쓰는 나라가 25개 나라예요. 25개국이 유로존이에요. 유로를 쓰는 나라가 유럽에 25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25개 나라 중에서 내 나라는 나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바티칸이나 산마리노나 조그만 나라들, 그죠? 모나코라든지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두 나라는 그 몬테니그로 같이 유로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야매로 쓰는 나라가 있으니까 요 두 나라를 빼더라도 6개 나라를 빼더라도 19개 나라가 ECB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고 유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19개 나라 중에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지만 대신에 오스트리아도 있고 이렇게 네덜란드도 있고 이처럼 튼튼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비실거리는 나라들이 있죠. 그리스, 이태리, 그죠? 포르투갈, 그죠?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야. 이게 과연 앞으로 ECB에서 금리를 올리면 얘들이 그리스나 이탈리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라는 게 ECB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 참고로 말하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50%예요. 150%.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GDP의 150%인 거야. 그러니까 1년 내내 연락에 만들어가지고 연락에 생산해가지고 그 빚도 못 갚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연락에 만들어가지고 숨만 쉬고 쉽게 말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을 몽땅 다 빚으로 갚는다 하더라도 못 갚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년 반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에 생산만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탈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났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 당시에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120% 이상 되면서 그 그리스 채권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채권 발행 안 되면서 부도가 난 거야. 근데 이태리는 이제 120%야. 에다가 현재 그리스의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7% 수준이에요. 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GDP에 예를 들어서 100%, 100이 GDP라 그러면 그 중에 7이 재정적자야. 그러니까 재정적자 늘어나는 뭐로 메꿉니까? 국가 부채로 메꾸는 거예요. 빚 내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은 계속 쌓을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가 150%에서 160, 170, 180% 늘어나고 있는데 그다 대놓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뜩이나 재정적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가 국가 부채 때문에 허덕이 있는 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자 부담도 늘어나니까 과연 이태리가 견디겠냐? 그리스 견디겠냐? 포르투갈 견디겠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도 금리 올리고 브라질도 올리고 특히나 아닙니다만 한국도 올리고 오만 나라들이 온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22도 마이너스 0.5% 금리에서 제로로 금리를 옮기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오늘 결정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혹시 0.5% 인상이 아니고 0.25%라도 올린다. 그러면은 유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유로는 어떻게 합니까? 폭락합니다. 그죠? 유로가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달러는 급등할 것이고요. 그죠? 달러는 급등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뭡니까? 미국, 우리나라의 달러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폭등할 거고, 따라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을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내일 또 급등할 수가 있다. 0.5%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쏘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늘 저녁에 이슈가 될 거다는 겁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0.5% 올려가지고 올려서 유로화가 좀 더 안정되기를 기대하긴 합니다만은 요게 불확실성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what if 만약에 0.5가 아니고 0.25% 올리면 어떻게 되나? 뭐 주가 내려가겠죠.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내일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지금까지 상승 파동 4번 파동이라고 보았던 이 파동은 끝난 기가 이거 왜 이래요? 4번 파동이라고 봤던 거는 이제 게임 셋이고 다시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지루한 조정 파동이 이어질 거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보니까 밀린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RSI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50일, 오늘은 55네. 오늘은 55니까 뭐 여전히 왔다 갔다 오늘 좀 밀리면 22 발표를 따라가지고 20일을 내가지고 혹시 0.25% 올리면 내일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근본적인 이 사파의 움직임은 그대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간에 그런 근처에 닿아야, 그리고 내일 당장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 후행스팬이 캔들에 닿잖아요. 그죠? 요런 후행스팬이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내일이고, 모레고, 모레는 뭡니까? 월요일이구나. 이 금요일이고, 이 월요일이고, 그죠? 여기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이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후행스팬이 이어있는 상태니까, 요만큼의 후행스팬이 저항으로 버티게 될 테니까, 22와 관련해가지고 약간 주춤 하다가 다시 또, 이 구름 근처까지라도 한번 어제 말씀드렸듯이 맛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내일 오늘 저녁 22의 정책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FOMC가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가 FOMC 끝난 다음에 뭔가 시장을 방향성을 잡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바이죠. 또 하나는 이야기에 맞아 합시다. 켈리 방정식이 뭐냐니까, 켈리 공식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비중을 낼 때 투자 비중의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떤 데다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내 돈을 가지고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공식은 확률, 그래서 성공 확률이죠. 성공할 확률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얘가 어떤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100%다. 성공할 확률이 100%다. 라고 한다면 100% 2 곱하기 2, 200% 마이너스 1, 100%는 얼마입니까? 100%죠. 그죠? 100% 성공 올라갈 확률이 100%라면 무조건 자기 있는 돈 몽땅 다 틀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이야기야.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80%다. 다시 말해서 떨어질 확률도 20% 있다. 실패할 확률이 80%다. 라고 한다면 80%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60%죠. 160 마이너스 100이니까 0.6이잖아. 60%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돈의 60%만을 이 투자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 대상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이 50%다. 라고 한다면 50%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제로죠. 그죠? 100%니까 제로죠. 따라서 올라갈 확률도 반반이다. 성공할 확률이 반반이다. 라고 하면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성공할 확률이 40%다. 40%다. 하면은 60%가 실패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60%고 성공할 확률이 40%밖에 안 된다 하면은 40%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2죠. 맞습니까? 투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50% 밑으로 내려가는 투자 성공을 먹을 확률이 절반 이상이 아니면은 아예 돈 넣지 마라. 돈 넣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켈리 공식이에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70% 확률이다. 예를 들어서 먹을 확률이 70%입니다. 얼마 투자합니까? 70%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40%죠. 맞습니까? 이거 100%, 1이 100%니까. 그죠? 140 마이너스 100은 40%. 그러니까 먹을 확률이 70%가 된다. 라고 하면은 네가 가진 돈 중에 40%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60%라면? 성공할 확률 60%다 하면 얼마?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얼마? 20%만 넣어라. 성공할 확률이 55%다 하면은 뭐야?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얼마? 10%만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목에서 이야기할 때, 이럴 때 주가는 구름 위로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구름이래. 기준선, 새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좋네. 매수할 만하네. 인데 아직까지 후행스팬이 캔들의 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주가가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최소한 올라갈 확률이 50%는 이상이죠. 이상이지만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이게 60%, 70%, 80%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대략 55% 봐가지고 한 10%만 사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 공식의 가장 큰 약점은 확률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갈 확률이 60%란 걸 알면은 20%만 투자하네 하는 금방 계산이 되는데 아주 간단한데 결정적으로 뭘 모릅니까? 이거 모르잖아. 이게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단점이죠. 아니, 올라갈 확률을 알면은 그 세상에 투자 뭐 하려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정확하게 확률은 구할 수 없지만 아이디어가 뭐냐. 올라갈 확률이 100%다. 무조건 간다. 라고 한다면 확률이 100%라 그러면은 100%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니도 있는 거 다 때려 넣어라. 올라갈 확률이 반도 안 된다. 50%도 안 된다. 50%밖에 안 된다. 그런 데는 돈 넣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름 밑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확률이 50%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놈들한테는 아예 돈 넣지 마라.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를 넘었을 때부터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라. 이게 켈리 방정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 이야기 갑자기 왜 하냐니까 정탈병 보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 그랬죠? 뭐 연대병력을 보냈다고 하셔가지고 그죠? 연대병력 보냈다 하셔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켈리 방정식이라는 게 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쯤 먹을까? 50%쯤 될까? 60% 될까? 70% 될까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확률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는데 100%가 아니라면 100%가 아니라면 거기에다가 자기 있는 돈을 몰빵해서는 위험하다라는 말이죠. 100%가 아니라면 올라갈 확률이 80%라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먹을 확률이 80%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20%는 성공할 확률이 80%라면 실패할 확률도 20%가 있는데 그거다가 돈을 몰빵해서는 곤란하니 얼마? 80%일 경우에는 네가 가진 돈의 60%만 넣어라. 40%는 가지고 있어라는 이야기죠.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켈리가 라는 수학자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80%인지 70%인지 어쩌노? 이거는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요. 그죠? 확률은 주관적인 확률일 수밖에 없으나 예를 들어서 50% 이하의 확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로또 어떻습니까? 로또는 확률이 50%는 50%는 무슨 그냥 50% 미치죠. 그죠? 무조건 50% 미치죠. 1% 0.000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런데 돈 넣는 것은 무슨 짓이라고요? 바보짓이다. 하지 마라.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